안녕하세요, 여러분. 별지기입니다. 오늘은 기계학습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여러분, 혹시 팝하고 써보신 적 있으세요? 팝하고는 네이버 통번역 앱인데요. 팝하고가 기존의 번역기보다 훨씬 정확하게 번역한다고 느끼셨을 텐데요. 인공지능이 빅데이터를 스스로 배워 언어를 옮기기 때문에 기존의 번역기보다 훨씬 정확하게 번역할 수 있는 거랍니다. 여러분, 알파고를 아시나요? 알파고는 바둑 천재들을 이긴 인공지능으로 유명한데요. 알파고는 어떻게 바둑 천재들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그걸 알려면 기계학습에 관한 기초적 지식이 필요하답니다. 그럼 인공지능이란 사람처럼 생각하고 느끼며 움직이는 기계를 개발하는 컴퓨터 과학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인공지능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바로 강인공지능과 약인공지능입니다. 강인공지능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어떤 지적인 업무도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으며 명령받지 않아도 스스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할 수 있으며 심지어 명령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예로 자신의 발전을 두려워한 인간이 시스템을 멈추려 하자 인류를 적으로 여겨 공격한 스카이넷이 있습니다. 약인공지능은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명령에 따라 주어진 틀 안에서 일을 수행합니다. 예로 알파고가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기본적으로 5가지 능력을 만족시켜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사람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문제 해결 능력. 두 번째는 방대한 자료를 분석해 의미를 찾는 학습 능력. 세 번째는 시각 인식과 음성 인식 등의 지각 능력. 여기서 지각이란 감각기관을 통해 환경을 인지하는 것을 말하고요. 네 번째는 자연어를 이해하는 능력. 자연어란 인간의 언어를 그대로 따라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구현하는 인공지능의 분야 중 하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능력입니다. 위의 능력 중 주목하셔야 하는 것이 두 번째 능력인 학습 능력인데요. 이를 머신러닝에 기반한 인공지능이라고 합니다. 머신러닝이란 기계가 경험을 통해 스스로 학습하는 것을 말합니다. 머신러닝을 가리켜 기계학습이라고도 하는데 기계 스스로 쌓여진 방대한 정보를 학습하고 분석하면서 자체적으로 규칙을 찾거나 알고리즘을 만들어 나가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아는 것이지요. 여기서 알고리즘이란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해진 일련의 절차나 방법을 공식화한 형태로 표현한 것으로 그냥 공식으로 쉽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계학습 방법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는 지도학습은 인공지능에게 개와 고양이를 알게 하려면 이것은 개, 이것은 고양이 라고 사진을 보여주며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점은 어떤 모습의 개와 고양이가 나와도 인공지능이 알아볼 수 있으려면 그만큼 방대한 양의 개와 고양이 사진을 보여주며 학습시켜야 한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비지도 학습은 이 배움의 과정이 없습니다. 이 사진이 고양이라는 배움의 과정 없이 이 사진이 고양이군 이라고 컴퓨터가 스스로 학습하게 됩니다. 지도 학습과 비교해 진보한 기술이며 컴퓨터의 높은 연산 능력이 요구됩니다. 구글이 현재 비지도 학습 방식으로 유튜브에 등록한 동영상 중 고양이 동영상을 식별하는 딥러닝 기술을 개발한 상태입니다. 세 번째로 강화학습은 인공지능이 스스로 판단해서 과제에 성공하거나 실패하면서 보상을 통해 조금씩 성공 확률을 높여가는 것입니다. 에이전트, 대리인이 주어진 환경에 대해 어떤 행동을 취하고 이로부터 어떤 보상을 얻으면서 학습을 진행하는 것으로 보상을 최대화하도록 학습이 진행됩니다. 지도학습과 함께 강화학습을 훈련하면 학습 능력을 놀랍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알파고는 프로 바둑 기사들과 바둑을 두는 지도학습과 하루 3만 번 이상의 가상대국을 두는 강화학습으로 짧은 시간에 눈에 띄게 실력이 나아졌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머신러닝이 적용된 서비스를 흔히 찾아볼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구글이나 네이버와 같은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검색어 자동 완성과 관련 검색어 서비스예요. 인공지능을 검색한 사용자가 그 다음에 어떤 단어를 찾았는지 보여주는 것이랍니다. 딥러닝 기술로 기계학습은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인공신경망에 빅데이터를 결합한 것을 우리는 딥러닝이라고 부릅니다. 딥러닝은 강아지를 포함한 또는 포함하지 않는 사진을 방대하게 주고 자동으로 강아지인지 아닌지를 비슷한 것으로 묻고 분류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인공신경망이 여러 패턴이 그물로 짜져 있는 거였고 사람이 일일이 특징을 찾아내는 알고리즘을 만들어 제공하는 거였다면 빅데이터를 결합하여 방대한 자료를 주어 스스로 분류하고 예측하게 하여 출력값을 내게 한 것이 딥러닝이라는 것이죠. 딥러닝의 핵심은 컴퓨터가 데이터를 나누는 것입니다. 기계학습을 이용해 기사를 쓰는 인공지능 로봇 기자, 의학, 법학, 금융 전문가 왓슨, 그리고 소설도 쓰고 그림도 그리는 인공지능도 나왔습니다. 이처럼 인공지능이 기계학습을 통해 인간의 역할을 대신하면서 편리한 면도 있지만 일자리가 줄어들고 인간이 설 자리가 부족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미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을 활용하는 제4차 산업혁명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인공지능이 단순직 일자리를 대체해 사람들이 창조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고 소프트웨어 관련 일자리가 늘어나 줄어드는 일자리 수를 보완할 것이라는 주장이 있지만 다른 쪽에서는 인공지능 때문에 직업을 잃는 사람이 증가하고 경제적 불평등이 심해질 수 있다고 걱정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정보를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인공지능과 딥러닝 기술은 저희에게 많은 유익을 주고 선합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이 기술에서 버릴 것이 단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람이 설 자리가 줄어들고 일자리가 감소할 수는 있습니다만 인공지능 기술을 어디까지 지원할 것인지 사회적 합의를 통해 기준을 정하고 인간과 인공지능이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인공지능과 우리가 잘 공존해 나갈 수 있도록 기준을 세워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잘 지켜나가면 우리가 우려하는 문제가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